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서민이 빚 1억 정도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서민이 뭐 돈을 모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빚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가계 빚이 좀 엄청 큽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서민들은요, 아바라님 어서세요? 뭐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모으고 이런 건 중요한데 빚을 만들면 안 돼. 빚을. 예. 왜냐하면 빚을 갚아 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서민들은 왜냐하면 버는 돈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빚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서민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아무래도 금융지식을 제대로 이제 습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왜 B2 영끌 하신 분들 보면 영끌은 모르겠는데 B2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서민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들처럼 직장 들어가서 월급 빨아가지고는 한 번에 이렇게 탈출하지 못한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빚까지 졌다가 지금 과도한 채무를 지금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뭐 억 단위 빚진 사람도 좀 덜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억 단위 이상의 빚을 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갚아서 극복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서민이 빚이 1억이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모아서 1억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빚을 갚는 건 더 어려워요. 1억을 모으는 것보다 1억을 갚는 게 난 더 힘들다고 봐. 훨씬 더. 이 마이너스 된 거,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게 훨씬 더 빡세요. 애초에 1억은커녕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모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1억을 생겼을 때 저 갚아 나갈 수 있냐? 왜냐하면 뭐 월에 110만 갚아 나가도 8년이 넘잖아요. 그럼 그동안 나 아무것도 못하거든. 청춘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에 버틸 수 있으면 그리고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돼.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돈 갚는 동안에는 뭐 연애도 결혼이든 그런 거 다 뒤로 밀어두고 거기에만 전념해야 되죠. 그래서 뭐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빚을 이렇게 내가 다 갚는 것도 더 힘들어요, 이게. 실제 그런 사례도 많지 않고. 그래서 서민들은 웬만한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무리수 걸리면 안 돼. 우리가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서민들이 뭐 성공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부자는. 예.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평범한 방식으로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이미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에서 뭔가 좀 무리수를 질러야 돼요.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싼 건물에 이제 영끌회가 들어간다거나.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잘못됐잖아요,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빚 때문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내년에 버티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 만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예. 뭐 빚으로 뭐 해보겠다는 생각 하지 마. 빚으로 뭔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아놓은 돈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빚으로 한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뭔가 인생을 좀 나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빚 만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는 1억 하루면 갚음, 누구한테는 1억 평생, 20년, 10년 못 갚아서 회생, 파산 또는 세상 떠남. 그만큼 엄청난 큰 돈이다. 차라리 1억을 모아라 하는 게 빠름. 근데 모으는 거랑 빚 갚는 거랑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환경적, 정신적, 물리적, 백수적. 가정 있고 도박하고 뭐하고 뭐 아프고 아무튼 여러 요건이 다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말이 굉장히 짧으시네요. 자, 누구한테 1억이면 갚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1억이 빚이 아니에요. 능력이 엄청 좋은 분들이죠. 네. 자, 누구한테는 이분 좀 오타가 많으시네요. 이거는요 지극히 예외적인 분입니다. 네.
애초에 가진 게 많은 분들, 벌이가 크신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다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루면 갚습니까, 1억을? 1억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1억에 돈을 벌 수 있어, 하루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말입니다. 누구한테가 아니라 거의 없는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뭔가 그런 거 말이야. 추상적이면서 뭔가 특히 뭐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는 가면 어느 누구도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지만 절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말장난치기 쉬운 말들이 많아요. 어느 누구든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곱씹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뭔가 말장난처럼 뭔가 되게끔 하는 것도 많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직업군을 벌더라도 월에 1억 버는 사람도 없어요. 월에 1억 버는 것도 강남에도 없어요, 여러분. 연에 1억 버는 게 몇 명 안 되는데 월에 1억이면 더 없죠, 여러분. 절대 못 갚죠. 이건 전문직도 못 갚아요, 여러분. 전문직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메일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1억 원의 빚만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 보통 사람의 빚은요, 1억의 빚은요, 그냥 단순히 1억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랩하고 있어. 이게 1억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 1억이 이게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카드론, 사채, 일수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에요. 그냥 1억이 아니에요. 거기도 이자까지 있죠. 여러분들 억 단위까지 빚지신 분들 뭐 절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서민들이 은행에서 1억에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네,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을 만들려면 여기도 빌리고 여기도 빌리고 여기도 안 되니까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하는 거예요. 다 걸려있어.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1금융권은 금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세지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오면 엄청 세지는, 더 세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군데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 단위가 빚지면요, 한 군데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시중은행에 전화 오고, 이금융권에 전화 오고, 저축은행에 전화 오고, 카드사에 전화 오고, 사채에서 전화 오고, 일수꾼이 집 앞에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1억의 빚만 있어도 힘드냐 하면 벌이가 많지가 않잖아요. 벌이가 뻔하지 않습니까? 벌이가. 벌이가 뻔한데 저걸 어떻게 갚아나가요? 그 금리도 세잖아요, 여러분. 악순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1억이 빚는 것도, 한 번에 1억 빚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야. 1, 2천만 원 빚졌다가, 못 갚으니까 이금융권, 여기서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네, 요런 식으로. 리볼빙이라고 하죠. 참, 우리나라 이런 거 참 좋아해, 리볼빙이 진짜.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꽤 많아, 찾아보면. 서민 가정에. 애초에 빚을 지면 안 돼, 서민들. 서민들은요, 아예 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서민들은 아예 빚지면 안 돼요. 빚지면 안 됩니다. 아예 빚이라는 건 내 인생에 절대 등장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좀
이제 가성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형 서민들은 뭐 희망도 못 가집니까? 평생 서민들은 그냥 평생이 돈 있는 사람들 뒤치다꺼리하며 살아야 돼요? 아 그렇게 사는 게 어때서? 그렇게 살면 굉장히 비참하다 느낀다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많아. 엄청 많아 여러분들. 애초에 여러분 서민이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야. 말도 안 되는 욕심이 말도 안 되는 욕심. 이게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백날 첫날 봐봐 못 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붕어형 저 사람은 정말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자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다. 이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현실적으로 내 눈높이를 제대로 보고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거예요. 위험수를 가지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조금씩 올라가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씩 올라가면 뭔가 정신승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서 언제 부자 되냐. 남들은 저 멀리까지 가는데. 그 남들 의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족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족쇄가. 영클 비투 같은 것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다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남들 사는 게 배 아파가지고 왠지 내가 여기서 안 사고 뭔가 투자 안 하고 안 지르면 남들 못 쫓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 남들 때문에 무리해서 벌려놨다가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억도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1억을 갚는다? 사실 힘듭니다. 거의 힘듭니다.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평소에 은행에 돈 모으는 것을 굉장히 뭔가 한심하게 바라보고 굉장히 뭔가 밴딩이 소갈딱지처럼 봤던 사람들이 1억을 갚는다. 1억을 비춰 갚는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 왜냐하면 애초에 직장을 8년 이상 쭉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1억을 갚으려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고 몸도 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도록 해야 돼요. 갚을 때까지. 평소에 힘든 일도 안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재던 사람이 빚이 생겼다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뀝니까? 그렇게 바뀌는 사람 몇 없습니다. 대부분은 타성대로 살아갑니다. 타성대로.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에이 1억 생겼으니까 나 못 갚아.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나 못 갚습니다. 배째요. 나 파산할게요. 회생할게요. 미친놈들 진짜. 무슨 자기가 나라에서 망했다는 걸 왜 이렇게 떳떳하게 하고 다닙니까? 부끄러우지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우리나라처럼 뭐 회생 뭐 망했다 못 갚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해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막상 망해서 파산 선고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이 좋아 사람이 지금 산송장인 산송장.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고 내 재산도 없고 그런 것도 모르고 에이 뭐 파산하면 안 갚아도 되겠지. 다 이런 마인드 여러분. 파산 아무나 합니까? 파산할 때 심사 얼마나 까다롭게 보는데. 그리고 파산한다고 뭐 저걸 빚을 한 1원도 안 갚아도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야 일정 부분은 감면해주고 나머지 갚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뭔가 그런 거 서민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히 살기 힘들다 이런 것보다 뭔가 대출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게. 서민들은 내가 봤을 때 대출도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민일수도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빚을 벌리고 하는 것이 관대해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마인드입니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채무가 무거워지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돈이 최고인 나라에서. 돈으로 이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경각심을 못 느낀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를 벌는 것보다 일단 내가 밑보이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금융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밑보이는 행동을 안 돼. 근데 밑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푸어짓 하면서도 이게 능력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푸어도 능력이다. 자동차는 용기를 사는 거다. 용기를 사다 골로 가면 어떡하려고? 골로 가는 것도 용기입니까, 여러분? 뒤에 안 바라보는 것도 용기야? 왜 용기를 엉뚱한 데 부리고 그래? 그 용기가 아니라 객기 아닙니까, 객기? 용기랑 객기를 지금 구분 못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연말이잖아요. 사실 연말이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니야. 뭐 축구 때문에 지금 이제 잠깐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하고 있는데 축구에 가려진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개인이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개인이 이제 제풀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리하게 벌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그 버는 돈 허튼 데 쓰지 말고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관리하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마이너스인 사시는 분들은 내년에 정말 차디찬 2023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